네, 응용과학 실험 랩뷰를 이용한 서버 모터 제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실험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기 모터에 대한 그 피드백 제어, 자동 제어에서 학습한 피드백 제어의 원리를 어떤 그 실험 결과로서 확인하고 그 PID 제어의 효과, 또한 그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에 대한 그 구분, 또한 그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에 따른 그 제어 시스템 성능의 변화 등 이러한 기본적인 피드백 제어의 기본적인 원리를 실제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그 원리 및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제어 수업에서 간단히 다뤘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는 이렇게 자기장과 전기 모터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코일, 권선이 있어야만 한다. 전기 모터는 구조는 크게 이렇게 고정자, 스테이터, 그 다음에 회전자, 로터, 그 다음에 전기자 회로, 모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아마추어 서킷,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의 이 회전자의, 결국 회전자의 어떤 부하가, 여기 로터가 있는데 어떤 부하가 연결돼서 결국은 그 부하의 운동으로서 어떤 기계적 장치의 구동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인데, DC 모터 또는 AC 모터, 그 모터의 구조에 따라서 이 로터에 코일이 감겨 있는 수가 있고, 또는 이 스테이터에 코일이 감겨 있는 수가 있고, 그건 모터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 축에 토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플레밍의 왼슨 법칙을 따르는 것인데, 결국 자기장 속에서 어떤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플레밍 왼슨 법칙에 의해서 모터 축에 어떤 토크가 발생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코일, 지금 이 스키매틱 같은 경우는 로터 와인딩, 로터의 코일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감겨 있는, 뭐 보통 뭐 수만 가닥 또는 수십만 가닥의 어떤 코일 와인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코일에 어떤 전류가 공급되면, 여기서 특별히 그 코일에서 단 한 가닥을 따로 살펴보면, 이 전류가 공급될 때 전류의 방향이 이 자기력선을 끊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때, 이 코일에는 이 자기장 B와 그다음에 전류 방향 I의 동시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이 반대축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모터 축에는 어떤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터 축에 연결된 어떤 부하의 운동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전기 모터의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제어 2장에서 간단히 다루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기자 회로, 모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자 회로에 대한 일렉트리컬 다이나믹스, 전기자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RL 회로로 간단히 모델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RL 회로에 구성된 아마추어 서킷에 어떤 전류가 공급되면 이 모터 로터에는 플레밍 웬스 법칙의 토크가 발생해서 결국 로터의 운동 세타가 발생하죠. 토크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토크가 발생한다.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모터 토크를 조절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떤 제어 입력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로터가 어떤 자기장 속에서 운동을 하면 이 로터에는 백 EMF, 백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는 역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모터의 발전기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장 속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동시수직인 방향으로 어떤 힘이 발생하여 모터 로터 축에 토크가 발생하듯이, 반대로 어떤 자기장 속에서 어떤 로터가 운동을 하면 역시 그 동시수직인 방향으로 유입이라는 어떤 역기전력, 즉 발전 효과죠. 그런데 이 역기전력은
모터에 아마추어 서킷 공급하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형성하기 때문에 역기전력, 백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은 즉 로터의 각속도에 비례하는 그러한 전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마추어 서킷의 일렉트리컬 다이내믹스는 이런 페르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킬로프의 볼티지 롤을 적용하면 RLL와 역기전력으로 구성된 간단한 전기회로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터 로터 축에 입력되는 모터 토크로부터 이 로터의 어떤 메커니컬 다이나믹스는 이와 같이 뉴턴 제곱칙을 따라서 로터의 이너셜을 질량 관성 모멘트를 JM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본실의 목적인 전기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제어에서 학습한 이 피드백에 대한 간단한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드백 제어라는 것은 어떤 플랜트, 본실험에서는 이제 모터가 플랜트가 되겠죠. 플랜트에 어떤 제어 입력을 공급하는 어떤 수학적 함수로서 제어기, 컨트롤러, 제어 입력을 인가하면 결국 이 피드백 룹이 작동함으로써 이 플랜트 출력 C는 기준 입력 R을 추중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자동제어를 통해서 동적 시스템 모델링, 특히 이제 전달함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어떤 과도응답, 그 다음에 또 정상상태 응답, 강제 응답으로서 정상상태 응답에 대한 내용을 다뤘을 것이고, 이러한 제어기의 블록 선도에 대한 내용, 5장, 그 다음에 어떤 동적 시스템의 과도응답에 대한 안정성 문제, 이런 내용들을 2, 3, 4, 5, 6, 7장에 거쳐서 이제 학습을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어기가 필요한데, 이 제어기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기준 입력과 플랜트의 출력 사이의 오차, 에라의 어떤 개인을 곱해주면 우리가 제어 입력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비례 제어라고 그러죠. 프로포셔널 컨트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미분 제어, 그 다음에 적분 제어를 추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PID 제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PID 제어 입력을 인가했을 때 시스템의 동적 시스템의 응답은 이와 같이 어떤 과도응답을 지나서 정상 상태로 수렴하는 모양을 갖게 되죠. 이때 가장 기본적인 비례 제어는 어떤 비례 제어 개인이 증가할수록 어떤 상승 시간이 감소한다. 즉 응답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례 제어 개인이 너무 크면 또 상승 시간은 응답은 빨라지는 반면에 또 과도응답의 오실레이션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미분 제어가 되겠죠. 미분 제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스템에 어떤 댐핑 효과를 준다. 댐핑 효과라는 것은 결국 오버슈트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다음에 적분 제어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정상 상태 오차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오차.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기준 입력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것은 수업 때 얘기했듯이 상징적인 값이라고 했죠. 유닛 스텝 인풋이라는 것은 어떤 상수 입력, 어떤 일정한 입력에 대한 대표값이다. 예를 들어서 위치죠. 어떤 10m에서 멈춘 위치절을 한다. 그러면은 기준 입력이 10이 되겠죠. 또는 이제 각도 제어로서 180도에 멈추는 각도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기준 입력이 180디그리가 되겠죠. 이럴 때 어떤 기준 입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의 응답 Y가 수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기준 입력과 출력의 오차가 결국은 어떤 초기 오차로부터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는 모양을 가질 텐데, 최종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오차를 우리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정상 상태 오차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정상 상태 오차는 그 시스템 타입에 따라서 또는 외란의 영향에 따라서 그 정상 상태 오차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통 이 7장 어떤 최종값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을 해 보았겠죠. 그런데 이런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최종 정상 상태 오차를 연산할 수는 있는데, 실제 제어 문제에서 이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분 제어가 필요하다. 이것이 적분 제어의 필요성이었죠. 즉 미분 제어는 과도응답의 오실레이션, 즉 지나치게 큰 오버슈트를 감소시키고 그래야 해서 결국 이제 어떤 댐핑 효과를 준다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적분 제어는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P, I, D 제어 입력이 동시에 필요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PID 제어기를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고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 설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8장, 9장에서 근계적 방법, 루트로커스 메소드를 학습했고 10장에서는 이른바 주파수 응답 방법에 근거한 어떤 안정성 해석, 또한 개인 결정 방법, 그런 또 제어기 시스템 설계에 관한 내용을 본 자동제어 교과서에서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렇게 자동제어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실험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험이 빠른 조는 자동제어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이제 실험을 하니까 이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실험 수업이 늦게 진행된 것이 또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어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플랜트로서 DC 서브 모터가 존재하고, 제어기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은 에라의 어떤 개인을 곱해서 제어 입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비례 제어 경우죠. 이 비례 제어를 어떤 제어용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어 명령을 연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플랜트에 해당되는 서브모터로 이 제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장치가 필요하다. 인터페이스 장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제어용 컴퓨터와 플랜트와의 어떤 그 연결 지점이죠. 그래서 제어 입력을 전달하고 센서 값을 전달받고, 이러한 어떤 하드웨어 장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모터 제어 실습 장치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PC가 있죠. PC.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모터 축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모터, 요 까만색 박스는 모터 드라이버고, 모터 드라이버는 이 모터에 전류를 공급하는 어떤 그 전기적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DAQ 보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장치인데, PC는 제어용 컴퓨터로서 PC에서 연산된 제어 명령을 USB 라인을 타고 DAQ 보드 인터페이스 장치 전달하면 이 배선을 통해서 제어 명령이 전달되고, 그리고 모터에 어떤 전환 명령으로 인가되면 이 모터의 전기 자회로에는 결국 커런트가 발생해서 플레밍 왼슨 법칙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하고, 그 토크는 이 모터 축을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모터가 회전하면 그 모터 반대축에는 인코더라는 이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에서는 역시 그 모터의 회전량에 해당되는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이 배선도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장치까지 전달이 된다. 인터페이스에 전달된 센서 신호는 다시 USB 라인을 타고 PC로 전달되어서 랩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 오차를 연산할 수가 있고, 그 제어 오차에 적절한 개인을 곱해서
그 다음 스텝에 제어 명령을 연산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그 제어 룹이 순환하면서 결국 이 모터 축은 기준 명령, 즉 원하는 각도 또는 원하는 속도의 기준 명령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실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네, 모터 제어 실습 장치 개선도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랩뷰를 통해서 PID 제어기의 그 입력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제어 명령은 제어 명령 이와 같이 USB 통신 라인을 따라서 이것이 이제 NID, DAQ 이런 모델, 미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작한 외장형 DAQ 보드로 전달되고, 이것은 이제 50핀 단자대, 단자대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단자대를 보여주고 있고, 모터의 서브 모터 드라이버에 이 제어 명령이 전달되면, 이 서브 모터 드라이버와 이 모터는 하나의 전기회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발생해서 이 모터 축에 어떤 토크가 발생하고 결국 이 모터의 회전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엔코더에서는 이 모터 회전력을 감지해서 그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기 신호는 다시 서브 모터 드라이브를 거쳐서 단자들을 거쳐서 DAQ 보드로 전달돼서 다시 USB 라인을 타고 다시 PC까지 입력이 되는 이런 이제 룹이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피드백 제어 룹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결국 이 출력 각도가 우리가 원하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실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디지털 제어 시스템에서는 매 제어 명령을 내보내는 주기, 이걸 이제 제어 주기라고 그러고, 제어 주기. 그다음에 센서 값을 입력받는 주기를 이제 센서에 대한 샘플링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샘플링 주기와 제어 주기는 뭐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실험 시스템은 이 제어 주기가 50ms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50ms, 즉 0.05초마다 이 룹이 한 번 순환한다 그런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 랩뷰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순환문, 뭐 화일문 같은 순환문을 통해서 매 이 순환 주기마다 제어 명령을 인터페이스 장치로 내보내게 되고, 매 주기마다 이 센서 값을 또 입력받고, 또 매 주기마다 이 LR 계산하고, 매 주기마다 개인을 구입해서 다시 제어 명령을 연산하고, 매 주기마다 이 제어 명령을 인터페이스 장치로 전달하고, 이런 이제 순환문을 통해서 이러한 그 연속적으로 이 피드백 제어롭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이 모터 축은 원하는 각도로 점점 수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제공된 매뉴얼을 보면은, 매뉴얼이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피드백 제어의 기초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고, 이 서브모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브모터 제어 시스템 구성, 그다음에 랩뷰를 이용한 DAQ 실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서브모터에 대한 PID 제어 실험 내용, 그다음에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설명을 잘 듣고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면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터 제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신을 집중하고 조교의 지시에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와 같이 페어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빨간색 박스는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랩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기준 명령과 플랜트 출력과의 차이인 오차를 연산하게 되죠. 이 제어 오차에 게인을 곱한 것이 결국에 제어 명령 U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어는 비례 제어죠. 비례 제어, LI 게인을 곱한 비례 제어. 예. 비례 제어에다 이제 미분 제어를 추가하고 적분 제어를 추가함으로써 그 어떤 미분 제어
위한 댐핑 효과, 적분제에 의한 그 정상 상태 오차 감소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입니다. 음. 자,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예로서 이건 산업용 로봇을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은 관절마다 모터가 장착된, 이제 육자에도 산업용 로봇이면 모터 이제 6개가 구성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모터 한 개만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는 지금 여러분들은 편의상 이렇게 어떤 그 PC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하드웨어 실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 제어용 컴퓨터의 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어떤 그 각 특정 어떤 시스템의 그 시스템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발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범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랩뷰라는 것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그 교육용으로 개발된, 또는 물론 산업 현장 또 연구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은 교육용으로 쓰기에 매우 적합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장치는 여러분들 실험에서는 이제 외장형 DA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내장형 어떤 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거보다 더욱더 뭐 매우 작은 성냥갑보다 더 작은 그런 크기의 인터페이스 장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터에 전류를 공급시켜주는 그러한 그 전기 장치라는 거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즉 제어 명령이 모터 드라이버의 특정 포트에 전달되면 이 모터 드라이브에 에서는 이 제어 명령이 어떤 전압의 형태로 인가되고, 이 전압은 결국 이 전기회로에 커런트를 발생시키고, 이 커런트에 비례하는 어떤 토크가 이 관절을 회전시키는 어떤 그 외부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뭐 어떤 이 로봇 머니플레이터, 로봇팔의 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로봇팔 6개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제 산업용 머니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PID 제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PID 제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가 필요한데, 자, PID 제어는 이와 같이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의 3가지 펑션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제어 명령은 PID 입력의 조합이다. 여러분들이 교과에서는 이런 어떤 전달함수를 주로 다루는데, 전달함수라는 것은 이제 그 플랜트의 어떤 전달함수 모델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적인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그 수학적인 하나의 모델링 방법이었죠. 본 실험에서는 전달함수는 굳이 필요하지가 않죠. 오직 매 시간의 시간 함수로서 매 샘플링 타임 또는 매 제어 주기마다 LR 계산하고, 이 LI 개인을 곱하고, 또 매 제어 주기마다 제어 명령을 발생시키고, 이 제어 명령을 인터페이스 장치로 전달하고, 그리고 센서에서는 매 샘플링 주기 또는 매 제어 주기마다 그 모터 축의 그 회전량을 또 감지해서 인터페이스 장치로 전달해서 입력받고, 이런 과정이 주기마다 매 어떤 그 랩뷰에서는 그 순환문의 주기마다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는 이 PID 개인의 특성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에 나와 있듯이, 자, 가장 기본, 비례저는 가장 기본이죠. 예. 비례저에서 비례저 개인 KP를 증가시키면 상승 시간이 감소한다. 즉, 응답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대신 오버슈트는 증가하게 되죠. 거기에 이 오버슈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분제어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미분제어를 추가하면 오버슈트는 감소하게 되고, 상승 시간에는 비례제어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게 된다. 그리고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분제어를 추가해야 되는데, 적분제어를 추가하면 이 과동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 상태 오차만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분제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실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자, 비례제어 P, 그다음에 적분제어 I,
미분 제어 D, PID 제어 실험인데 먼저 P 제어 실험을 먼저 하고 첫 번째 이제 P 제어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D 제어 실험을 하고 그래서 댐핑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비례 제어를 했을 때 어떤 오버슈트 적절한 오버슈트에 대해서 오실레이션이나 모션이 나타났다면 만약에 PD 비례 미분 제어를 한다면 댐핑은 대폭 감소해서 이와 같이 나이스하게 이제 어떤 정상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이 여기 PD 제어의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PI 제어의 조합이 있을 수도 있는데 PI 제어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PID 제어에서는 이 정상 상태 오차,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정상 상태 오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상 상태 오차를 더욱더 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분 제어가 필요하다. 적분 제어를 인가하면 이 과동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상 상태 오차는 더욱더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실험 시간의 대부분이 이 비례제어 개인, 그 다음에 미분제어 개인, 그 다음에 적분제어 개인을 튜닝하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의 실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 KP, KD, KI, 이 비례제어 개인, 미분제어 개인, 적분제어 개인의 어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떤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인의 범위 또는 어떠한 뭐 8, 90장에서의 제어기 설계 과정에서는 어떤 스펙, 과동덕 스펙 또는 정상당체 오차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 값을 어떤 전달함수 모델에 대해서 실제 연산을 했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그 전달함수 모델 대신에 실제 하드웨어로서 이제 모터가 있는 거죠. 그게 실험이죠.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어떤 해석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구했다면 이 본 실험에서는 그 전달함수 대신에 실제 하드웨어인 서브모터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전달함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모터가 여러분들 실험 장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ID 게인을 어떤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결국 실험에서는 이 PID 게인을 튜닝하게 되는데 물론 조교가 잘 지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KP 비례 제어 게인이 미분 제어 게인과 적분 제어 게인보다는 훨씬 큰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미분 제어 게인과 적분 제어 게인은 유사한 정도. 예를 들어서 KP가 100이라면 KD와 KI는 5에서 20 정도면 적당하다. 정답은 아니고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KD, KI가 KP보다 더 큰 경우는 특히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험에 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어떤 경우에도 KP가 가장 크다. 그래서 비례 제어를 먼저 실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응답을 나타내는 그 KP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미분제어 성분을 추가함으로써 댐핑 효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적분제어 입력을 추가함으로써 어떤 정상 상태 오차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이런 순서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이 KP, KD, KI 이 어떤 PID 제어 개인을 어떤 전달함수 모델에 의해서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적으로 응답을 관찰하면서 실험적으로 적절한 개인을 선정하는 과정, 즉 개인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어떤 특정 값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나타내는 그런 개인을 찾는 과정이 본 실험 시간의 대부분일 것이라는 얘기죠. 네, 이 장에서는 이제 서브모터의 구동 원리인데 이건 스킵하도록 하고 자, 3장에서는 서브모터의 제어 시스템 구성 앞에 설명을 했지만 모터 박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터 축이죠. 네, 모터 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 모터 축에 조그마한 어떤 부하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터의 회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전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간단한 이렇게 조그마한 암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이 모터 쪽에 감속기를 설치해야만 모터의 운동을 좀 더 정확히 관찰할 수가 있는데 감속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까만색 박스는 모터 드라이버죠. 모터 드라이버는 다시 얘기하지만 모터의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다. 그리고 이 모터 축에 발생하는 토크는 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토크가 발생한다. 네. 그다음에 외장형 데이큐보드 이 4개의 슬롯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의 슬롯만 쓰이고 있죠. 네. 음, 그리고 랩뷰로 연산한 그 제어 명령을 어떤 그 아날로그 전압 형태로 바꿔주는 DA 컨버터, 그다음에 모터의 엔코더 센서의 전기 신호를 어떤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카운터, 2개의 슬롯만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PC에는 이 제어용 소프트웨어로서 랩뷰가 인스톨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랩뷰를 구동하면서 잘 따라가면은 문제없이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네, 아까 설명했던 그 여러분들 실험 장치에 대한, 그리고 그 배선도, 요걸 따라서 한번 그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자, PC에서 랩뷰를 위해서 PID 제어 입력을 연산했어요. 현재 스텝에 이제 순환문으로 매 샘플링 타임마다, 제어 주기마다 이 피드백 제어로 순환하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특정 스텝에서 제어 명령 U를 발생시켰다. 그럼 제어 명령 U는 일종의 이제 디지털 데이터죠. PC에서 연산한 어떤 일종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자, 이 제어 명령 있죠? 제어 명령이 이렇게 NI 917이라는 어떤 외장형 DAQ보드,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죠. 자, 인터페이스에 전달되면 NI 9263이라는 그 슬롯에서는 이 제어 명령 디지털 데이터가 여기서는 이제 아날로그 전압으로 컨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환된 전압이 서브 드라이브로 전달되면 이 서브 드라이브는 모터 코일과 하나의 전기적 회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커런트에 비례하는 토크가 이 모터 축에 발생하여서 모터의 회전 운동 세타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모터의 회전 축의 운동이 일어나면 이 엔코더에서는 이 회전량을 감지해서 어떤 엔코더에서는 이 회전량에 비례하는 펄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사각 펄스, 이런 형태의, 그래서 모터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이 펄스가 1024개가 발생하면 1024 펄스 엔코더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모터는 아마 내가 기억은 못하는데 2048 펄스 엔코더 또는 4096 펄스 엔코더, 즉 모터가 한 바퀴 회전할 때 펄스가 2048개가 발생하면 2048 펄스 엔코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 회전량은 이 펄스를 카운팅함으로써, 이 사각 펄스를 카운팅함으로써 현재 모터에 몇 도 회전했는지를 연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각 펄스에 해당되는 펄스 트레인이 서브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서, 자, 이 단자재를 통해서 NI9401이라는 인터페이스 장치 전달되면, 자, 여러분들 랩뷰 소프트웨어에서 이 데이터를 USB 통신 라인을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랩뷰에서 연산된 그 제어 명령과 또한 그 이 인터페이스로 전달된 그 센서 신호를 어떻게 이 랩뷰에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랩뷰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특정 함수가 있어요. 즉 write 함수, 어떤 그 제어 명령을 인터페이스 장치로 내보낼 수 있는 write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센서 값을 읽어올 수 있는 read 함수, 이런 로우 레벨의 그 어떤 그 함수를 이 랩뷰에서는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로우 레벨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까지는 굳이 몰라도, 단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써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안내를 받고 그 함수를 사용해서 제어 명령을 인터페이스로 전달시키고, 그다음에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 센서 값을 불러오고, 이 과정이 매 순환문, 매 제어 주기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랩뷰, 그다음에 DA큐브들을 이용한 데이터 입출력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PID 제어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 그 랩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데이터를 내보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1볼트로 변환되겠죠. 그러면 1볼트가 특정 서브모터 드라이버에 특정 포트에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가 발생하겠죠. 그 커런트가 발생해서 모터 축이 회전하겠죠. 처음에 제어를 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 즉 제어 입력을 전달했을 때 모터 축이 회전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모터 축이 회전하면 또 엔코더에서 발생한 센서 신호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이 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랩뷰 소프트웨어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요 첫 번째 실험, 제어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 데이터 입출력 실험을 먼저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내보내고, 즉 제어 명령을 내보내고 데이터를 어떤 센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런 과정이 다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브모터 PID 제어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이제 에라, 즉 기준 명령 R에 대해서 출력 Y의 에라를 이제 연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매 샘플링 타임마다, 매 제어 주기마다 이 제어 오차를 연산해서 여기에 이 제어 오차의 게인을 곱한 가장 기본적인 비례 제어, 그 다음에 미분 제어, 그 다음에 적분 제어 과정을 비례 제어, PD 컨트롤, 그 다음에 PID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 실험을 여러분들은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에라라는 것은 이제 현재 스텝에서의 데이터니까 문제없다. 현재 시간의 기준 명령, 현재 시간에서의 모터의 출력값에 대한 것이 이제 에라죠. 그럼 에라를 어떻게 미분하겠느냐? 어떤 이 에라의 미분은 즉 이제 수치 미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수치 미분은 제어 주기 분의 현재 오차에서 직전 오차를 뺀 이렇게 하면 수치 미분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간단한 수치 미분. 그 다음에 에라 적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스텝까지의 적분값은 직전 스텝까지의 적분값 플러스 현재 오차와 직전의 오차를 더해서 평균, 이게 이제 오일러 적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LI 적분이라는 것은 직전 스텝까지의 적분값 더하기 현재 오차와 직전 오차를 더해서 둘로 나눠서 재어주기 T를 곱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LR을 누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 결국 요 비례제어 입력, 미분제어 입력, 적분제어 입력을 랩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실험 시간의 대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위치 제어만 수행하게 될 것이고 속도 제어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쭉 넘어가서 여기 자세한 어떤 그 인터페이스장 개선 설명이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랩뷰라는 것은 뭐냐면 랩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죠. 랩뷰는 이제 미국 그 NI사에서 개발된 어떤 범용 소프트웨어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라든지 뭐 포트란 또는 뭐 비주얼 시크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 또는 코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랩뷰는 어떤 코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랩뷰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래피컬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랩뷰라는 것은 그래피컬 프로그래밍이다. 마치 여러분들 그 매틀랩의 시뮬링크와 어떤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랩뷰는 어떤 코드를 여러분들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뉴에서 어떤 그래픽을 따다가 어떤 그래픽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 그래픽 화면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랩뷰 자체적으로는 그 그래픽에 대응되는 코드를 자체적으로 생성하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랩뷰 응용 프로그램 작성에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실습에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자, 스텝 1에서 랩뷰를 이제 구동하게 되겠죠. 랩뷰를 구동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랩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메뉴에서 특정 메뉴를 따다가 여러분들 어떤 화면에 갖다 놓는 순간 어떤 특정 그 코드가 자체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조교 지시에 따라서 잘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습을 수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입출력 실험, 즉 이제 제어 명령을 내보내고 센서 값을 입력받고 이런 것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부터 이제 PID 제어 실험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교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제어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자, 제일 먼저 비례 제어기를 구성해야 되겠죠. 가장 디폴트 비례 제어기. 비례 제어 입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례 제어 랩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비례 제어기의 예시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픽 자체가 비례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오면 자, 각도 입력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이제 기준 명령이 되겠죠. 기준 명령. 그러니까 여기 뭐 123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90도다. 뭐 디그리도 좋고 라디안도 좋은데 90도 명령. 그럼 이제 제어 목적이 뭘까요? 이 모터 축이 90도 돌고 90도에서 멈추는 것이 이제 제어 목적이 되겠죠. 이 기준 명령 R이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각도가 뭘까요? 이게 센서 값이죠. 센서 값. 센서 값이 들어와서 이 R과 Y의 어떤 R과 Y의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에러가 되겠죠. 이 에러에다가 요거 이제 180분의 파이라는 어떻게 볼까요?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컨버전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여기에 KP 비례 제어 게인을 곱했죠. 그럼 요 라인에서 나가는 데이터는 뭘까요? 이거는 KP의 LR 곱한 비례 제어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 비례 제어 입력을 어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장치를 선택하면 거기서는 인터페이스 장치에서는 그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모터 드라이브의 특정 포트에 전달된 그 전압은 결국 모터 코일에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토크가 발생해서 모터 축이 회전하죠. 그 모터 축이 회전하면 모터 그 회전량에 비례하는 센서 값이 또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랩뷰 소프트웨어로 어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 현재 각도가 계속 이제 매 순환문마다 매 그룹이 순환하면서 이 현재 각도의 데이터가 변환하게 되겠죠. 이 제어 명령을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그런 함수는 어떤 라이트 함수, 요건 라이트가 아니라 리드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 제어기를 구성해서 비례 제어 실험을 먼저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비례 제어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활한 음, 제어 성능을 나타내는, 즉 목표값에 잘 수렴시키는 어떤 KP, 어떤 비례 제어 게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댐핑 효과를 주기 위해서, 즉 이제 과동답의 오실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례 미분 제어 실험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 미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자, 현재 LI에 대한 미분, 자, 수치 미분은 이와 같이 H라는 것은 제어 주기죠. 또는 샘플링 타임. 여러분들은 아마 50ms로, 물론 이제 이게 전에는 50ms였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기고 안내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H는 0.05가 되겠죠. EPI라는 게 뭘까요? 현재 제어 오차죠. 이건 뭘까요? 세이브에는 직전 스텝의 오차가 되겠죠. 현재 오차 빼기 직전 오차를 제어 주기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에라의 미분값이 되겠죠. 요 li 미분값에 KD라는 미분제어 개인을 곱해서 미분제어 입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과정이 이렇게 랩뷰를 통해서 그래피컬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 네. 요 과정이 결국은 요 수치 미분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미분, 그러니까 PID 제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라를 적분해야 되는데, 자, 에라에 대한 적분,
EII는 뭘까요? 현재 스텝까지의 LI 적분값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EII 마이너스 이거 뭘까? 직전 스텝까지의 적분값에다가 요만큼을 더했죠. 이게 뭘까요? 현재 오차 더하기 직전 오차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하면 가장 간단한 이제 오일러 적분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례제어 입력, 그 다음에 미분제어 입력, 적분제어 입력을 세 가지 함수를 더함으로써 PID 제어 입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적분제어기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랩뷰 기반 서브워터 PID 제어 프로그램이 되겠죠. 예, 이런 그래픽 한 장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조별로 보통 2인 1조 경우에 따라 3인 1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각 조별로 이러한 PID 제어 프로그래밍을 잘 구성해서 어, 이런 화면을 잘 세이브해서 여러분들 보고서에 잘 담으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의사항 및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2인 1조 또는 3인 1조의 이제 어떤 서브조로 구성될 것이고, 예, 두 번째, 실험 데이터와 자료는 서브조별로 공유하지만 보고서는 개인별로 제출한다. 네, 이거 조교가 잘 안내할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건 아니죠. 보통 일주일 기한을 줬었는데 이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출 기한에 따라서 집중해서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플롯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험 보고서 작성 요령은 뭐 분량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거 하나 예시일 뿐이고 뭐꼭 이걸 따를 필요는 없다. 네, 적절한 분량은 되어야겠지만 꼭 이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속도 제어 실험은 아마도 수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그 실험 데이터를 비교 플롯할 때는 이렇게 어떤 개인의 변화, 어떤 개인의 변화에 대한 어떤 응답의 변화, 그다음에 PR이 되는데 PID 제어 실험에 대한 어떤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의 응답의 비교 플롯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실험 보고서에 실어야 되겠다. 네. 예, 요 정도의 내용이 기본적인 어떤 그 모터 제어 실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설명이었고, 예, 여러분들이 뭐 자동 제어에서 이런 피드백 제어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뭐큰 무리 없이 따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 자동 제어에서 이런 개념을 잘 형성하지 못한 학생들도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실험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열심히만 하면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조원들과 잘 협력해서 충실하게 실험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